그날 밤 모두가 들고 있던 비밀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쓰러진 사람은 의외로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가 회의실에서 어지럽다고 말한 직후 그대로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박성재는 차분하려고 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우영과의 거래 일정이 코앞이었고 AP그룹 관련 자료가 고성이 노트북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고성이의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왔고 담당 의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우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응급실 문 앞에 서 있었는데요. 그 표정이 말해주더라고요. 본인도 간 이식이 필요한 몸입니다. 우진은 의사에게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 검사 가능합니까? 그 질문을 은호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은호는 왜 가족부터 검사하죠? 라고 되물었는데요. 의사는 일반적인 절차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은호가 그 미세한 떨림을 보자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날 저녁 은호는 병원 상담실에서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안내문이었는데요. 병원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수술 가능성을 위해 직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호는 상담실의 의자에 앉아 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뒷면에 적힌 작은 각주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 검사는 신분 확인을 위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의료적 적합성 판단에 국한됩니다. 문구는 무난했는데요.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단지 의료용이라면 왜 우진과 성희가 그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은호 머릿속에서는 오래전에 들은 말이 턱 하고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 원장이 살짝 흘렸던 그 말. 비 오는 밤, 아기였던 너를 두고 간 사람은 아주 단정했고 냄새가 비싸더라고. 그 단정함과 비싼 향, 지금 생각하면 고성이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였는데요. 그때는 그냥 스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퍼즐이 어설프게 맞아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시각 영나에게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재벌가의 동맹을 위해 신속한 약혼 발표를 추진하고 있었고 고성이는 병실에서도 미루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영나는 억지로 웃으며 알겠다고 했는데요. 방을 나서자마자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화는 원래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고용되어 있죠. 화려한 직함 대신 묵묵히 현장을 챙기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날은 달랐습니다. 지화는 영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려면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영나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환이 던진 다음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와 계약 결혼 발표하시죠. 지금 당장은 가짜라도 언론이 붙으면 시간 벌 수 있습니다. 영나가 놀라서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농담 아니죠? 지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담할 때가 아니니까요. 원하는 게 자유라면 방법은 이겁니다. 이 제안은 평소에 지환답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벼랑 끝이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AP그룹 인수전에서 크게 미끄러진 뒤였습니다. 발표 당일 새벽까지 손에서 떠나지 않던 자료 파일은 쓸모를 잃었고 투자 예정이던 곳까지 발을 빼버렸습니다. 지역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무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요. 다음날 아버지 이상철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철은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날은 다른 톤이었습니다. 지혁아, 이런저런 분석은 나중에 하고 당장 사람을 만나봐라. 문으로 안 되면 옆문, 옆문도 안 되면 뒷문이라도 두드려야지. 지혁은 순간 기분이 상할 법도 했는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귀에 박혔습니다. 문이 한 군데뿐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혁은 메모지에 이름 하나를 크게 적었습니다. 정우영, 하늘건설 회장, AP그룹 인수전에 막판의 표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직접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지혁은 정우영을 찾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움직였는데요. 바로 그날 새벽 병원에서는 또 하나의 조용한 파문이 돌았습니다. 한우진이 은밀하게 신청한 간 수술 관련 예비 검사에서 특이 결과가 감지됐다고 하더군요. 간 수술 적합성만 따지면 우진이 가장 가까운 기증자 후보로 보였지만 우진 본인도 이식 대기자입니다. 이상하죠. 이 사실을 듣고 우진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럼 다른 가족을 더 찾아야겠네요. 그 말 끝에 우진은 아주 짧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들은 사람은 은호뿐이었습니다.
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진 씨, 왜 그렇게 급해요? 우진은 답 대신 병실 창문을 잠깐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덤덤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빚이 있어서요. 살려준 빚이. 그 말은 듣는 사람을 이상하게 멈춰 세우더라고요. 지환과 영라가 준비한 계약 결혼 시나리오는 순식간에 윤곽을 갖췄습니다. 기자 발표는 최소화하고 가족들 앞에서는 개인적인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로 시간을 벌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에 경로했는데요. 고성희가 중재했습니다. 일단 상태부터 추스르자. 내가 자리에서 정리하겠다. 고성희는 말을 아꼈지만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영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성희는 지환을 단둘이 불렀습니다. 지환 씨, 저는 빚을 갚는 사람에게 나쁘게 굴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을 흔드는 건 허락 못합니다. 지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라 씨 의사가 먼저입니다. 적잖이 당돌한 대답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지혁은 정우영을 만나기 위해 하늘건설을 찾았습니다. 비서실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지혁은 단정한 태도로 기다렸습니다. 정우영은 원래 일정에 엄격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예외를 줬습니다. 지혁이 내민 자료는 손때가 묻어있는 만큼 현실적인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지혁은 상투적인 포장 없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으로 버틴 줄 알았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까지 데리고 같이 서 있었더라고요. 이 판을 포기하면 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무너집니다. 정우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고집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있군. 지혁이 숨을 골랐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정우영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얹었습니다. 투자 대신 경영 투명성을 철저히 받아들여.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을 잃지 마.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순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화가 정우영에게 걸려왔는데요. 공정거래 쪽이었습니다. 특정 경쟁사의 부적절한 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입찰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우영은 통화를 마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운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운이 아주 없지는 않네. 병원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유전자 검사 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펜을 들었는데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자꾸 과거의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보육원 졸업날 우연히 들은 성자 들어간 성씨. 그리고 고성희가 은호를 볼 때마다 미세하게 달라지는 표정. 은호는 결국 상담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검사는 혹시 가족관계를 짚을 수도 있나요? 상담실장은 정중하게 그러나 돌려 말했습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범위만 확인합니다. 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답을 얻겠다고요. 하지만 지금 다 까발리면 누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우진일 수도 있고 성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호가 택한 길은 아주 은근한 확인이었습니다. 우진에게 커피를 건네며 툭 던졌습니다. 우진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우진은 잔을 든 손을 아주 잠깐 멈췄다가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사람은 익숙해 보이는 얼굴에 마음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 대답은요, 숨기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지환의 계획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환과 영라는 지인들 앞에서 약식으로 반지를 맞바꿨습니다. 사진 한 장만 공개하고 설명은 최소화했습니다. 박성재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영라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이번만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 성재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그 순간 자기 몫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뒤에서 지켜보는 일,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 정리하는 일, 그리고 중요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일. 성재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정우영의 결정이 공식화되는 데에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내부 검토와 법무팀 검사가 끝나자 지역이 추진하던 구조가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투자금의 절반은 즉시, 나머지는 단계별 성과 연동으로 제공되기로 했습니다. 지역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가 살아나는 소리, 동료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소리, 한동안 잊고 있던 희망의 온도 말입니다. 그날 밤, 지역은 이상철과 마주 앉아 조용히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철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어가든 걸어가든 결국 넘어가면 되는 거다. 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생각보다 현실적이네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은 원래 단단하다. 그 무렵 병원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상태가 급하게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의사는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진은 밤새 카페 뒤를 서성였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자꾸 올라왔거든요. 어린 날의 보육원 앞, 빗물에 젖은 아기 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카드. 우진은 스스로에게 묻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빚인가, 운명인가? 이번에도 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진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은호에게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건네기로요. 은호 씨, 내가 어릴 때 가족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은호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식이 급한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낯선 공감이 생겼습니다. 피가 이어져서가 아니라 같은 모서리에 서 있는 사람끼리만 느끼는 그 감각 말이에요. 지환과 영라의 공개는 예상보다 큰 파장을 낳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래가지 않는 소문에 쉽게 지치거든요. 시간이 지나자 관심이 잦아들었습니다. 그 사이 지환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계약 결혼을 유지하되 영라가 하고 싶은 공부와 전시를 밀어주는 계획. 고성희와 박진석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일정표를 만드는 계획.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외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대비책까지. 지환은 원래 목표를 설정하면 꾸준히 쌓는 스타일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하루의 리스트를 착실히 지우는 쪽이 더 잘 맞았거든요. 지혁은 AP그룹 내부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회계장부를 들춰보면 늘 나오는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구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각 지연으로 조직이 처져 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지혁은 사람을 바꾸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대로면 좋은 사람도 금방 지칩니다.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고 현장 권한을 키우죠. 실무자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말은 복잡한 보고서 대신 실제 결과로 말하자는 뜻이었거든요. 새로운 분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은호는 병원에서 다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사전 문답이었고 의사는 중립적으로만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력으로 알고 계신 질환 있으신가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뒤집히는 물결이 계속 일었는데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와서 은호는 병원 옥상 휴게 공간에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우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커피를 2잔 들고 있었고 하나를 은호에게 건넸습니다. 정답을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어요. 우진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오히려 정답을 미루고 있다는 힌트로 들렸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커피만 마실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이어갔습니다. 간단한 얘기들인데요. 그게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며칠 뒤 정우영의 팀에서 공정거래 관련 중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특정 건설사 상무가 경쟁사와 담합 정황을 만들었다는 정리였습니다. 덕분에 인수 일정은 차질 없이 흘렀고 지역은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재미있는 건요. 지역이 바뀌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상철이 말하던 사람 잃지 말라는 조건을 지키려고 한 덕분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진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의료진은 가족군에서 기증자를 찾는 절차를 제안했고 우진은 당연히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나오는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과 싸우게 됩니다. 성희는 병실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창밖을 오래 보고 있거나 조용히 손목에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팔찌는 오래된 물건이었는데요. 은색의 아주 작은 별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팔찌를 보고 멍하니 섰다가 갑자기 기억이 스쳤습니다.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손에 쥐어졌던 작은 금속 장식. 모양이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당장 폭발시키지 말자. 준비 없이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대신 단서들을 정리하고 내가 먼저 견딜 준비를 하자. 은호는 그날 밤 작은 수첩을 펼쳐 날짜별로 떠오른 기억들을 차근차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하나를 적었습니다. 어떤 결과든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기.
이야기는 여기서 서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지화는 계약 결혼을 유지하되 해지 조건을 아주 세심하게 조정해 두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강압이나 강요가 없도록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영란은 그 틀 안에서 조금씩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 준비를 하고 휴대폰 사진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는 지환이 찍은 뒷모습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요. 찍은 사람의 시선이 담담해서 좋았습니다. 지역은 AP 그룹 내부의 젊은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기성 실무자와 새로 들어온 팀이 함께 일하는 구조였는데요.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이었지만 분위기는 분명 나아졌습니다. 이상철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잘할 때 칭찬보다 못할 때 안 버리는 게 더 어렵다. 지역은 그 말을 고개로만 받아들였는데요. 실제로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요, 병원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고성희의 간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악화될 수 있어서 예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우진은 바로 수술팀과 미팅을 잡았고 은호는 그 자리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그 방에 있던 모두가 알았을 겁니다. 우진이 미팅이 끝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씨 고마워요. 은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우리 어떤 이름으로 묶여있든 사람 사이의 책임은 같아요. 우진은 그 말에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 뒤로 우진은 조금 더 정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정우영은 지역에게 약속한 대로 외부의 불필요한 방해를 막아줬습니다. 동시에 조건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숫자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 숫자만 보다가 사람을 잃지 마라. 지역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근히 이상철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흐른 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은호는 카페 옥상에서 바람을 맞고 있었고 지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은호가 웃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은 있네요. 지환은 이런 말투를 좋아합니다. 괜히 큰 위로보다 지금 버티는 말이 더 좋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내려오는데 건물 1층 로비에 눈에 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보호자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잠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성인은 은호를 보더니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밤바람 차다. 감기 조심해. 딱 그 한마디였는데요. 그 짧은 말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정우영이 지역에게 내밀었던 마지막 조건이 실행됐습니다. 상생 리스트. AP그룹 인수 이후 1년 동안 협력사와의 정산 투명성을 계약서에 못 박아두는 일이었죠. 지역은 흔쾌히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약속을 지키자. 그 다음부터 이긴 기록을 쌓자. 그 말에 팀원들의 어깨가 조금씩 펴졌습니다. 다들 알잖아요. 불확실한 때일수록 누군가 확실한 말을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영라와 지환의 관계는 여전히 계약이었지만 마음의 속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영라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전시 준비하다가 당신이 찍은 사진 보고 웃었어요. 지환은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이 간단한 글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응급실에서 시작된 파동은 병실을 지나 이사회 회의실과 카페 옥상, 그리고 사람들의 주머니 속 작은 수첩까지 옮겨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벗겨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숨겨둔 진실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 대신 책임이라는 단어를 먼저 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임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책임은 오래 남고 사랑은 모양이 자주 바뀌거든요. 다음 전대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결과가 나오면 어떤 관계는 이름을 새로 얻게 될 겁니다. 유전자 검사 한 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종종 조건이고 관계는 흔들리지만 정직하게 마주보는 용기만큼은 위조가 되지 않거든요. 지역은 지금 숫자와 사람을 동시에 붙들고 있고 이상철은 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환은 약속을 서류로 바꿔 영라에게 시간을 만들어줬고 영라는 그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꿰매는 중입니다.
우즈는 아직 모든 카드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대신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은호는 답을 재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준비를 하고 기록을 하고 견딜 힘을 길러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편의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해볼게요. 누군가는 병실에서 숨을 고르고 있고, 누군가는 회의실에서 책임을 배우고 있으며, 누군가는 카페 창고에서 새로운 사업의 첫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래전 비 오는 밤에 시작된 질문을 이제야 자기 말로 꺼내보려고 입술을 떼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어질 대화는 각자 준비가 끝난 뒤에 더 정확해질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